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쌀쌀하겠습니다. 경주 아침 기온 4.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도 1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포항과 영덕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포항시가 건축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의 사진입니다. 도로가 잠기며 백화점 지하주차장도 침수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차수판이 제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긴박하게 이 상황을 예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도 차수판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인근 배수 펌프장이 침수되며 길 건너 두호시장이 물바다로 변했지만 이 아파트는 차수판이 버텨주면서 지하주차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5월 설치한 차수판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차수판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포항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우선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허가 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포항시는 지하 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상습 침수 지역부터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서 기존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도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또 지하 배전반 침수로 장기간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6층 이상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 지상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방 하천을 신속하고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2개 전담 TF를 신설하고 사업비 3,07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 냉천과 칠성천, 장기천, 경주 용동천과 덕동천 등 지역 11개 하천에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 사업비 2,754억 원을, 22개 하천은 기능 보건 사업비 31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능 보건 사업 22개소는 내년 우수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개선 복구 사업 11개소는 세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포항 구도심 등에는 15개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급 시에 작동이 안 되는 펌프장이 많았지만 이번 태풍 때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됐는데요. 하지만 용량이 작아 빗물을 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빗물 처리 용량이 환경부 고시 기준 50년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로 도심에 물이 차면 고인 빗물을 하천이나 바다로 강제로 퍼내주는 빗물 펌프장. 포항에는 모두 1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빗물 펌프장의 설계 빈도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대송면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빗물을 처리하는 펌프장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곳 역시 20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대송 지역에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20년 빈도는 71mm입니다. 71mm인데 여기 지금 그 시간당 온 게 110mm 이상 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 용량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부는 30년을 설계 빈도로 하고 필요한 경우 50년 이상 기준으로 하도록 빗물 펌프장 설치 기준을 올해 강화했습니다. 설계 빈도가 30년이면 30년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빈도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포항 빗물 펌프장은 대다수가 환경부 고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포항 빗물 펌프장 13곳이 설계 빈도 20년에 불과하고 게다가 설치 이후 확장된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 50년으로 증설이 확정된 곳은 창포 1곳뿐입니다. 포항시는 빗물 펌프장에 지금까지 예산 1,83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태풍 때 수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열대화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기후변화에 맞춰 지역 방제 설비도 개선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공단의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202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지원에 개관한 스타트업 공간으로 독창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사용자를 위한 공간 설계로 벤처 인큐베이팅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입주한 기업은 총 96개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댐 등에서 이뤄지는 내수면 어업이 최근 소비가 줄고 어가도 고령화되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와 지역어가,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송어 스테이크와 베스로 만든 펫 간식 등을 만들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 어획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찐 메기 수십 마리가 그물 위에서 힘차게 파닥댑니다. 의성에서 잡힌 이 메기는 식당이 아닌 안동에 있는 액젓 제조 공장으로 갑니다. 곧 출시될 새로운 제품인 메기 소스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메기 소스는 의성에 있는 경북 토속어류 산업화센터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내수면 수산물 소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개발한 시제품입니다. 매운탕, 회 등 한정된 식품으로 인해서 젊은 층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7,800톤밖에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어가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수면 수산물을 국내 내수면 연구기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식품도 이르면 연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30대에게 인기 많은 연어와 맛도 비슷하고 보다 담백한 송어로 만든 송어 스테이크와 그라브락스 밀키트, 생태 교란 어종인 베스와 블루길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 등입니다. 굉장히 또 담백하면서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어회를 먹다가 송어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걸 먹어본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경북에서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612곳. 이 중 66%가 안동과 상주, 의성 등 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경북 전체 어가 수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2%나 줄었습니다. 어가 자체도 고령화되고 있고 내수면 식품에 대한 소비층도 50대 이상에 몰려 있어 보다 제품군과 소비층을 확장해야 한다는 어가의 절실함이 큽니다. 도매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2세가 이 양어장을 운영을 받아야 되는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는 그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일대에 하시는 어른들, 양식 사장님들이 하시고 나서는 다 폐업을 해버려요. 내수면 수산물에 대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받고 자체 밀키트도 개발하는 등 양어가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순환 여가 시스템 개발과 함께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가 2달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기준 2월 체납액 1,196억 원 중 427억 원 이상을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 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취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관세청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 등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체납자는 70여 명의 합동 징수팀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많이 찾는 곳을 물었더니 1위로 대구 수목원이 뽑혔는데요. 인기가 많은 대구 수목원에 희귀한 새들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비롯해 동박새, 쇠딱따구리 등이 사진작가들에게 찍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인 곳을 2002년 우리나라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바꾼 곳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 속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이 대구 수목원에서 희귀한 새가 목격됐습니다. 초록빛의 등과 날개, 위 꽁지깃은 푸른빛을 띠는 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걸어다닙니다. 다양한 색을 갖고 있어 이름 붙은 팔색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산속, 지렁이가 많은 습한 땅이 있는 곳에서 번식하는 새입니다. 주로 경남 거제나 제주 등 남쪽에서 번식하고 경계심이 강한 새인데 대구 수목원에서는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는 동박새, 활렵 수림 등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트는 쇠딱따구리 등 다양한 새들이 대구 수목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개체 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생태학적 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작년에 대충 대략 한 36가지쯤 있던데 올해는 훨씬 더 많고 또 팔색조 같은 이런 희귀조도 나오고 하니까는. 깊은 산속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새를 볼 수 있어 대구 수목원은 전국의 사진 작가들에게도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새들이 사람들하고 공존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제 경계를 하고 다 피하는데 여기 있는 새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대구시도 최근 수목원 생태계를 보호하고 종 다양성을 위해 수리부엉이와 올빼미, 황조롱이 같은 야생 조류를 방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을 선택한 현금 청산 주민들이 조합의 감정평가 강행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동 재개발 사업 청산자 보상투쟁위원회는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현금 청산자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포항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동 재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감정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평가는 감정사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조합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신규 직원 1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대상은 기계설비 경력직과 사무, 기술, 시설 보조 등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경주시설공단은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해 모든 과정을 대행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대표 콘텐츠인 플라잉을 일본에서 순회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연은 오는 30일 오이타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후쿠오카와 삿포로, 요코하마 등 19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플라잉은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이후 11년 동안 국내외에서 2,000번 넘게 공연됐고 누적 관람객은 9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향학 분야의 최고 학술대회인 제24회 국제음향학술대회가 오는 28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40개국 1,1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며 워크숍과 초청 강연, 포스터 발표, 전시, 학생 캠프 등이 이어집니다.
국제음양학술대회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열린 이후 3년 주기로 열리며 경주시는 지난 2016년 이번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이 산불로 소실된 울진 도화동산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00년 삼척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경북도화인 백일홍을 심어 조성한 도화동산이 이번 산불로 또다시 소실되자 2년간 6억 원의 지원에 살림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4.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도 1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포항과 영덕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엔 울릉도 13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